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친절하게 대해줘도 사람들은 나의 친절을 오히려 이용하고 호구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의 견해는 나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남의 눈치 보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방법에 대한 명언을 공부하겠습니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나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분은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이러한 망상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지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련하는 훈련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인 인간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일상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허영이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서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일시적인 명성, 거짓된 명성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훌륭한 것들이 천천히 성숙하듯이 일반적으로 명성도 늦게 나타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 사후에 얻는 명성은 씨앗일 때 아주 천천히 자라는 참나무와도 같다. 반면에 일시적인 명성은 빨리 자라는 일년생 식물과도 같고, 거짓된 명성은 빠르게 자랐다가 금방 제거되는 잡초와도 같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사람이 후세 실제로는 일반적인 인류에 속하게 될수록 그 당시에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창작한 것은 오직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아닌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그 시대는 그 짧은 하루의 일이나 변덕의 봉사에 전적으로 그 시대에 속하고 함께 살고 그 시대와 함께 죽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예술과 문학의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성과는 대체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후대에 이르러 더 높은 수준의 영혼이 나타나 그들의 업적에 말을 걸고 공감의 명성을 얻게 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가르친다. 그들의 업적은 그렇게 얻은 권위를 통해 명성을 아주 오래 유지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질적인 것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것이, 천박한 사람에게는 천박한 것이, 멍청한 이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이, 무식한 이에게는 무식한 것이 동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신과 동질적인 자신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명성 그 자체가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다. 명성은 원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나머지 사람도 그와 같은 명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절대적 가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위대한 마음과 위대한 두뇌의 가치와 행복은 분명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명성 그 자체가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은 사물의 실체이지만 명성은 사물의 우연한 성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성은 그것을 얻은 사람의 외부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확인한다.
따라서 빛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몸에서 반사되지 않으면 그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든 탁월함도 명성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그 자신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공적이 없는 명성이 있고 명성이 없는 공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몇몇은 유명하고 다른 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는 레싱의 말은 어쩌면 너무 깔끔한 표현일 것이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한 인간의 가치와 무가치가 결정된다면 그 존재는 아주 비참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오히려 그 자체를 위해 살고 존재한다. 그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종류이든 어떤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의 존재이다. 여기에 큰 가치가 없다면 그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의 생각에 비친 그 존재의 이미지는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며 우연에 따른 것이라 진정한 본질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남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악덕이자 불행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투를 우리 행복의 적으로 여기고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사악한 악마로 간주해야 한다. 세네카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멋진 말로 지침을 알려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더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로 불행이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가 비록 질투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즉 불행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으로만 공허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된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이들이 모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한 종류인 술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고독에는 단점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다.
호라티우스는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다. 인도 속담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는 많은 장점 외에도 작은 단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들 없이 지내는 편이 더 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런 단점 중 하나는 다른 단점에 비해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해져서 조금만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은둔과 고독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져 별것 아닌 사건이나 말, 심지어는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북적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호라티우스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아와 대리석, 장신구와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작품 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라 로슈푸코는 존경하는 동시에 몹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은 아주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의 존경은 사랑과는 반대의 것이다. 존경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요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은폐된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존경은 우리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용하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나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 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에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이러한 망상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지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련하는 훈련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인 인간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일상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허영이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서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일시적인 명성, 거짓된 명성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훌륭한 것들이 천천히 성숙하듯이 일반적으로 명성도 늦게 나타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 사후에 얻는 명성은 씨앗일 때 아주 천천히 자라는 참나무와도 같다. 반면에 일시적인 명성은 빨리 자라는 일년생 식물과도 같고, 거짓된 명성은 빠르게 자랐다가 금방 제거되는 잡초와도 같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사람이 후세 실제로는 일반적인 인류에 속하게 될수록 그 당시에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창작한 것은 오직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아닌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그 시대는 그 짧은 하루의 일이나 변덕의 봉사에 전적으로 그 시대에 속하고 함께 살고 그 시대와 함께 죽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예술과 문학의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성과는 대체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우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후대에 이르러 더 높은 수준의 영혼이 나타나 그들의 업적에 말을 걸고 공감의 명성을 얻게 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가르친다. 그들의 업적은 그렇게 얻은 권위를 통해 명성을 아주 오래 유지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질적인 것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것이, 천박한 사람에게는 천박한 것이, 멍청한 이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이, 무식한 이에게는 무식한 것이 동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신과 동질적인 자신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명성 그 자체가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다. 명성은 원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나머지 사람도 그와 같은 명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절대적 가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위대한 마음과 위대한 두뇌의 가치와 행복은 분명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명성 그 자체가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은 사물의 실체이지만 명성은 사물의 우연한 성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성은 그것을 얻은 사람의 외부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확인한다. 따라서 빛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몸에서 반사되지 않으면 그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든 탁월함도 명성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그 자신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공적이 없는 명성이 있고 명성이 없는 공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몇몇은 유명하고 다른 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는 레싱의 말은 어쩌면 너무 깔끔한 표현일 것이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한 인간의 가치와 무가치가 결정된다면 그 존재는 아주 비참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오히려 그 자체를 위해 살고 존재한다. 그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종류이든 어떤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의 존재이다. 여기에 큰 가치가 없다면 그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의 생각에 비친 그 존재의 이미지는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며 우연에 따른 것이라 진정한 본질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남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악덕이자 불행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투를 우리 행복의 적으로 여기고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사악한 악마로 간주해야 한다. 세네카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멋진 말로 지침을 알려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더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로 불행이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가 비록 질투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즉 불행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으로만 공허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된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이들이 모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한 종류인 술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고독에는 단점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다. 호라티우스는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다. 인도 속담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는 많은 장점 외에도 작은 단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들 없이 지내는 편이 더 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런 단점 중 하나는 다른 단점에 비해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해져서 조금만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은둔과 고독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져 별것 아닌 사건이나 말, 심지어는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북적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호라티우스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하와 대리석, 장신구와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작품 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라 로슈푸코는 존경하는 동시에 몹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은 아주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의 존경은 사랑과는 반대의 것이다. 존경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요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은폐된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존경은 우리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용하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 타인의 견해 그 자체는 나의 행복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원체 본성이 너무나도 약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너무 많이 신경 쓰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도 아주 조금만 생각해보면 타인의 견해 그 자체가 우리의 행복에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호적인 평가를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름의 허영심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 것을 내심 기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기 어렵다. 고양이를 쓰다듬으면 고양이가 자동적으로 몸을 비비는 것처럼 사람은 칭찬을 받으면 게다가 그것이 자신이 자랑스러워하는 것에 대해서라면 그들은 그 칭찬이 가식적인 거짓말이라 해도 자동적으로 얼굴에 기쁨이 떠오른다. 그들은 실제로 불행하거나 행복의 원천이 아주 보잘것없다 하더라도 다른 이들의 칭찬으로 종종 위로를 받는다. 그와는 정반대로 어떤 의미이거나 어느 정도의 비율과 상관없이 경멸과 무시를 당하면 스스로 가진 자부심의 상처를 입고 모욕감을 느끼며 깊은 고통을 느끼는 것은 정말 놀랍다. 명예라는 감정이 인간의 이러한 특징에 달려있는 한 이것은 도덕성을 대신해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행동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인간 자신의 행복, 무엇보다 그 행복의 필수적인 마음의 평화와 독립에는 유리한 역할을 하기보다는 그것을 방해하고 더 해로운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우리의 관점에서 이러한 특성의 한계를 설정하고 소유한 물건의 가치를 적절하고 올바르게 평가해 다른 이들의 치켜세우는 말이나 상처를 주는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대응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두 가지는 같은 실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과 생각의 노예로 남게 되기 때문이다.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살지 말고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건강이 가장 중요하며 건강 다음으로는 우리를 유지해주는 수단, 즉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은 사람들이 명예, 부귀, 지위, 명성에 큰 가치를 부여하긴 하지만 이러한 필수적인 것들과 경쟁할 수도 대체할 수도 없다. 오히려 본질적인 자산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러한 것들은 미련 없이 희생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의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타인의 의견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단순한 통찰을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건강, 기질, 능력, 소득, 아내와 자녀, 친구, 사는 집 등으로 정해지는 자신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인 상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는 것보다 이러한 진리를 아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100배는 더 중요하다. 그와 반대의 망상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다. 명예가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 고 말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와 안녕은 가치가 없으며 우리에 대한 다른 이의 생각이 더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이것은 사회적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명예, 즉 우리에 대한 타인의 생각이 종종 반드시 필요하다는 단순한 진실이 근거로 삼는 과장된 말로 간주될 수 있다.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 신경 쓰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람들이 수천 가지의 위험을 감수하고 수고를 감수하면서도 평생 쉴 새 없이 노력하며 지치지 않고 노력하는 거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의 대부분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 자신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사회적 지위, 관직, 부는 물론 심지어 학문과 예술까지도
타인에게서 더 큰 존경을 받는 것이 근본적이고 주요한 목적이자 최종 목표라는 점은 불행하게도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너무 큰 가치를 두는 것은 일반적인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것은 우리의 본성에 그 뿌리를 내리고 있거나 사회와 문명으로 인해 생겨난 것일지 모른다. 어찌 되었든 그러한 착각은 우리의 행동 전체에 지나친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행복에 적대적인 영향을 주며 남들이 뭐라고 할 것인가 신경 쓰는 노예가 되어 불안에 떨게 한다. 이러한 망상은 사람들을 지배하거나 지시해야 하는 사람들에게는 편리한 도구를 제공한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아라. 어떠한 종류가 되었든 명예를 소중하게 여기고 단련하는 훈련이 인간을 교육하는 것 중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말하려는 주제인 인간 자신의 행복과 관련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상당히 다른 것이며 오히려 다른 사람의 의견에 너무 많은 가치를 부여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일상적 경험에 의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타인의 견해에 가장 높은 가치를 두고 자신의 의식보다 타인의 생각에 더욱더 집중한다. 그렇기에 자연 질서를 거꾸로 뒤집어 다른 이의 의견을 자신의 존재에 실제하는 것처럼 보는 반면 자신에게 실제하는 것을 단순한 이상적인 것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니까 파생된 것과 이차적인 것을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자신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타인의 머릿속에 있는 관념적 그림에 더욱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우리는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어리석음을 허영이라 지칭하는데 이것은 그러한 노력의 공허함과 무의미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허영이란 탐욕 못지않게 수단 때문에 목적을 잊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도 쉽게 알 수 있다. 남의 의견에 대한 관심이 걱정과 두려움을 만든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가치를 부여하고 그것에 대해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원칙적으로 합리적으로 얻기 원하는 목표를 초월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관심은 일종의 광기로 간주할 수 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할 때 그 어느 것보다 다른 사람과 그들의 의견에 신경을 쓴다. 그 점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느끼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의 거의 절반이 그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병적일 정도로 예민해서 종종 기분을 상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자존심의 밑바닥에는 또한 우리의 모든 허영심과 가식 그리고 화려함과 과대망상의 밑바닥에는 그러한 걱정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걱정과 중독이 없다면 아마 사치는 10분의 1도 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종류의 자부심, 명예심, 명예욕은 그 종류와 영역이 아무리 다를지라도 이러한 걱정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얼마나 큰 희생이 요구되는가. 분명하게도 우리의 행복은 마음의 평화와 만족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복을 더하기 위해서는 명예욕이라는 태엽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즉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를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도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는 선천적으로 불합리함을 타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타키투스도 이것에 대해 현자도 없애버리기 가장 힘든 것이 명예욕이다 라고 말한다.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만들어라. 인간이 가진 일반적인 어리석음을 없애기 위한 유일한 수단은 그 어리석음을 그 자체로 명확하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는 사람들의 머릿속에 든 대부분의 의견이 완전히 잘못되고 불합리하고 이치에 맞지 않으며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게다가 대부분의 일과 경우에 다른 사람의 의견이 우리에게 미치는 실제적 영향력은 얼마나 적은 것인지, 더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대체적으로 불리한 것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타인의 말이나 타인의 어조를 들으면 화를 내고 병이 날지도 모르는 것이다. 결국 명예 그 자체는 실제로는 간접적일 뿐 직접적인 가치가 없다는 사실도 깨달아야 한다. 만약 사람들이 일반적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평온해지고 훨씬 더 밝아지는 결과가 나올 뿐 아니라 확고하고 자신감이 가득한 태도와 억제되지 않은 자연스러운 태도가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지극히 자비로운 영향은 우리의 인생을 타인의 시선에서 벗어나게 해 그들의 견해에 신경 쓰지 않음으로써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 회복시킨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동시에 우리는 순전히 이상적인 노력, 더 정확히 말하면 절망적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많은 실제적인 불행을 피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유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을 아무 방해 없이 더욱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이 있다. 할 가치가 있는 일은 행하기가 어렵다. 일시적인 명성, 거짓된 명성에 취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훌륭한 것들이 천천히 성숙하듯이 일반적으로 명성도 늦게 나타나는 것이 더 오래 지속된다. 사후에 얻는 명성은 씨앗일 때 아주 천천히 자라는 참나무와도 같다. 반면에 일시적인 명성은 빨리 자라는 일년생 식물과도 같고, 거짓된 명성은 빠르게 자랐다가 금방 제거되는 잡초와도 같다. 이러한 과정은 어떤 사람이 후세 실제로는 일반적인 인류에 속하게 될수록 그 당시에는 이질적이기 때문이다. 그가 창작한 것은 오직 그 시대에만 특별하게 바쳐진 것이 아니라 그 시대가 아닌 인류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다. 하지만 그렇기에 그를 이방인으로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리는 일이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오히려 그 시대는 그 짧은 하루의 일이나 변덕의 봉사에 전적으로 그 시대에 속하고 함께 살고 그 시대와 함께 죽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 따라서 예술과 문학의 역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인간 정신의 가장 높은 성과는 대체로 동시대 사람들에게 비유호적으로 받아들여졌고, 후대에 이르러 더 높은 수준의 영혼이 나타나 그들의 업적에 말을 걸고 공감의 명성을 얻게 할 때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남아 있었다고 가르친다. 그들의 업적은 그렇게 얻은 권위를 통해 명성을 아주 오래 유지한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자신과 동질적인 것만 이해하고 평가할 수 있다는 사실에 달려 있는 것이다. 평범한 사람에게는 평범한 것이, 천박한 사람에게는 천박한 것이, 멍청한 이에게는 혼란스러운 것이, 무식한 이에게는 무식한 것이 동질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모두가 자신과 동질적인 자신의 작품을 가장 좋아하는 것이다. 명성 그 자체가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다. 명성은 원래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고 상대적인 가치를 가진다. 나머지 사람도 그와 같은 명성을 가지게 된다면 그 명성은 완전히 사라지고 만다. 절대적 가치는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유지함으로써 어떤 사람을 위하는 것이어야만 한다. 위대한 마음과 위대한 두뇌의 가치와 행복은 분명 거기에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명성 그 자체가 아니라 명성을 얻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은 사물의 실체이지만 명성은 사물의 우연한 성질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명성은 그것을 얻은 사람의 외부적인 요소로 작용하며 그것을 통해 그는 자신에 대한 높은 평가를 확인한다. 따라서 빛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몸에서 반사되지 않으면 그 실체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모든 탁월함도 명성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그 자신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확실한 증거는 되지 않는다. 공적이 없는 명성이 있고 명성이 없는 공적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몇몇은 유명하고 다른 이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 는 레싱의 말은 어쩌면 너무 깔끔한 표현일 것이다. 타인의 눈에 어떻게 보이는지에 따라 한 인간의 가치와 무가치가 결정된다면 그 존재는 아주 비참할 것이다. 모든 존재는 오히려 그 자체를 위해 살고 존재한다. 그 때문에 홀로 살아가는 것이다. 어떤 방식이든 어떤 종류이든 어떤 사람을 이루는 것은 그 자체의 존재이다. 여기에 큰 가치가 없다면 그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러나 다른 이의 생각에 비친 그 존재의 이미지는 부차적이고 파생적인 것이며 우연에 따른 것이라 진정한 본질과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남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다. 질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동시에 악덕이자 불행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투를 우리 행복의 적으로 여기고 우리를 질식시키려는 사악한 악마로 간주해야 한다. 세네카는 이에 대해 우리에게 멋진 말로 지침을 알려준다. 자신의 것을 남의 것과 비교하지 말고 즐기도록 하자. 다른 사람이 행복하다고 괴로워하는 자는 결코 행복하지 못할 것이다. 많은 사람이 너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많은 사람이 너보다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라. 때문에 우리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아 보이는 사람보다는 우리보다 형편이 나쁜 사람을 더 자주 살펴보는 것이 좋다. 또한 실제로 불행이 닥쳤을 때 가장 효과적인 위로가 되는 것은 위로가 비록 질투와 같은 근원에서 비롯된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바라보는 일이다. 그런 다음에는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 즉 불행의 동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외부의 자극으로만 공허를 이기려고 하면 반드시 불행해진다. 내적인 본질적 가치와 그 풍부함을 지닌 사람들은 만족감을 누리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기 위해 필요한 큰 희생을 치르지 않는다. 그런 이들은 하물며 자신을 부정하며 교제 관계를 맺을 일은 더더욱 없다. 이와는 반대로 평범한 사람들은 너무 사교적이고 수능적이어서 자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쉽게 참게 된다. 말하자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들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들이 중요하다 여기는 것은 그다지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가치 있고 뛰어난 이들이 모두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는 것이 그러한 것을 입증하는 것이며 또 그렇기 때문에 뛰어난 것이기도 하다. 이 모든 것을 바탕으로 미루어 볼 때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를 지닌 사람이라면 필요한 경우 자신의 자유를 보존하거나 확대하기 위해 자신의 욕구를 제한하는 것이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교제를 해야 하므로 가능한 한 짧게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지혜가 되는 것이다. 반면 사람들을 사교적으로 만드는 것은 고독과 고독한 자신을 견딜 능력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뿐 아니라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게 하는 것도 내면의 공허와 무료함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의 정신에는 자신을 움직이게 하는 원천의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술을 통해 그것을 높이려다 결국 취하게 되고 마는 것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그들은 외부로부터의 끊임없는 자극이 필요하며 자신과 동질한 종류인 술에 의한 가장 강한 자극이 필요하다. 이러한 자극이 없으면 그들의 정신은 그 자체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결국 억압적인 무기력에 빠지고 만다. 고독에는 단점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이다. 호라티우스는 모든 면에서 행복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했다. 인도 속담에는 줄기 없는 연꽃은 없다. 라는 말이 있다. 마찬가지로 고독에는 많은 장점 외에도 작은 단점과 어려움이 있지만 아주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지내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들 없이 지내는 편이 더 쉬운 일이라는 점을 알게 될 것이다. 덧붙이자면 그런 단점 중 하나는 다른 단점에 비해 쉽게 의식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집에 오래 머물러 있다 보면 우리 몸이 외부의 영향에 너무 민감해져서 조금만 차가운 바람을 맞아도 쉽게 병이 드는 것처럼 지속적인 은둔과 고독 때문에 우리의 마음도 예민해져 별것 아닌 사건이나 말, 심지어는 단순한 표정에도 불안하거나 불쾌감을 느끼거나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늘 북적이는 곳에 사는 사람은 그런 일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에서 즐거움을 얻어라. 영적인 사람은 온전한 고독 속에 있더라도 자기 생각과 상상에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 하지만 아둔한 사람은 영원히 사교 모임, 연극, 나들이나 오락거리를 바꾸더라도 고통스러운 지루함을 피할 수 없다. 선하고 조화로우며 부드러운 성격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지만 탐욕스럽고 시기심이 강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한 사람은 아무리 부유하더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렇기에 영적이고 정신적으로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이들에게 보통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오락거리 대부분은 불필요한 것이자 그저 성가시고 거추장스러운 것일 뿐이다. 따라서 호라티우스는 스스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상하와 대리석, 장신구와 티레니아의 조각상, 그림 작품 같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도 많지만 때로는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팔기 위해 전시해 놓은 사치품들을 보며 내게 필요 없는 것이 대체 얼마나 많은 것인가 하고 말했다.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존경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라. 라 로슈푸코는 존경하는 동시에 몹시 사랑하는 것은 어렵다. 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말은 아주 타당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이들의 사랑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존경을 받을 것인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만 한다. 인간의 존경은 사랑과는 반대의 것이다. 존경은 사람의 의지에 반해 강요되는 것에 불과하고 그런 이유로 대부분 은폐된다. 그래서 존경을 받으면 사람들은 내적으로 훨씬 더 큰 만족을 느낀다. 존경은 우리의 가치와 연관되어 있고 인간의 사랑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사랑은 훨씬 더 주관적이고 존경은 객관적이기 때문이다. 둘 중에서 물론 사랑이 우리에게 더욱더 유용하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의 가장 본질적인 요소다.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이 한 사람의 행복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것이다. 이것이 대부분 아주 적기 때문에 빈곤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 대부분이 여전히 빈곤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내면의 공허와 무미건조한 의식, 빈곤한 정신은 그들을 자신들과 같은 무리와 어울리게 만든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유흥과 오락거리를 찾아다니는데 처음에는 감각적 쾌락을 줬다가 점점 그 종류가 다양해지고 종국에는 방탕해진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사람 중 어떤 이들은 막대한 재산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짧은 시간에 낭비해버리는 경우가 있다. 그것은 바로 정신적인 빈곤과 공허에서 파생된 지루함이 그 원인이다. 그러한 젊은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부자지만 그 내면은 가난한 채로 세상으로 나아가고
모든 것을 외부에서 받아들여 외적인 부로 내적인 것을 채우려 하지만 이는 소용없는 일이다. 이것은 꼭 젊은 소녀의 정기를 받아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으로 결국 내면의 빈곤함이 외적인 빈곤함을 초래하는 것이다.